안녕하십니까, 강호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가문의 영광과 학문을 숭상하는 전통적인 지역 대구하고도 그 근교의 경산에 왔습니다. 왜 왔느냐? 여기 멋진 학교가 하나는 산속에서 잠들어 있고 또 하나는 같은 재단이지만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해마다 개근상을 타고 계시는 조금 안타까운 학교 두 곳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학교에 대한 소개는 좀 이따가 드리고, 세계 어디에서 볼 수도 없는 기형적인 우리의 대학 문화와 서울 집중 현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오늘은 드려보겠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재밌게 들어주세요. 자, 좋아요 좀 구걸하겠습니다. 자, 지금 달려가는 곳은 대구 외대입니다. 예,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시험 점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애들이 그렇게 지원 후보지로 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풍경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즉 상당한 시골입니다. 여기 자차 없이는 버스도 많이 안 다니는 곳이라 접근이 그렇게 용이하지도 않고 변변한 식당도 제대로 없습니다. 곧 드론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는 묘와 하우스 단지가 펼쳐진 전형적인 대도시 근교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고딩을 막 졸업한 이제 20대 초청년이 휘황찬란한 대도시에 가서 빌딩 숲을 친구들과 누비면서 쌈박한 이성 친구들이 어디에나 보이는 그런 곳을 가고 싶을 겁니다. 그 친구들이 기존에 사는 집이나 다니던 고등학교보다도 못한 이 시골 외진 곳에 역으로 다시 와야 되니까 참 모든 것이 싫고 또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교수님들의 영업력에 그냥 운명을 맡긴 결과도 가끔은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대구 외대는 정식 명칭이 대구 외국어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외국어 교육의 정상. 표가 실제로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표치고는 3개 국어인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세 가지만 취급한다고 합니다. 자, 이른바 일식삼찬 되시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경찰 행정학과, 또 사회복지학과, 이렇게 총 5개 학과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운영했습니다. 입학 정원이 120명 미만의 아주 소수 정예로 운영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학생들에게서 받는 그 월사금만으로 정상 운영이 좀 힘들다 보니까 운영진이 횡령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자, 하늘에서 바라보니까 이 학교가 면학 분위기로는 정말 공부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오락시설, 유흥시설이 전혀 없고 오직 공부에만, 학문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학생이 지만 마음만 좀 독하게 먹으면 3개 국어는 얼마든지 여기서 배우고 떼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보니까 대학이라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 대학의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보시면 다 대학은 유명한 대학이라도 다 외곽에 그런 데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가본 적 있으신 분,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인서울 H대, Y대, 신촌, 이런 대학가 주변이 보시면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대학이 상권으로 내세우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놀이 삼아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만남을 가지고 쇼핑도 하고 하여튼 참 좀 대학의 어떤 기본적 기능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어느 대학이든 간에 정문 앞에 당구장, PC방, 술집, 중국집, 노래방 그런 것들이 없는 대학은 없을 겁니다. 모두 절비하고 마치 물 만난 상권처럼 휘황찬란하고 원룸촌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외국의 어느 대학도 이런 분위기가 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몇 군데 가봤는데요. 대학 주변은 항상 차분하고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할 뿐 차도 잘 안 보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것이 대학 주변의 분위기입니다. 그야말로 공부하려고 가는 곳이지 대학을 한국처럼 놀려고 가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인서울 대학 선호 현상,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좀 가소롭기까지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학이 서울에 있다는 것은 단지 노는 수준이 달라질 뿐이고 술 먹으러 다닐 때가 많을 뿐입니다. 한국의 대학 1학년생 그들이 6개월 동안 마시는 술이 다른 나라 대학생 10년 마시는 양보다 많을 거라고 감히 한번 추측해 봅니다. 그 돈 다 누구 돈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월사금에서부터 생활비, 술값 모두가 부모의 돈이지요. 자, 선진국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자식들 경제적 지원 거의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불가피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하나의 경제적 주체로서 돈도 스스로 벌고 학자금 대출도 받아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돈을 벌어서 자기가 돈을 갚도록 그렇게 사회 구조가 되어 있는데, 한국은 모든 것이 다 부모 돈이고 심지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외국어 배운다고 또 따로 손을 벌립니다. 대학원, 학원, 취준, 어학연수도 엄청나게 오래 하죠. 1년씩 어학연수 한다고 그 돈 수천만 원을 또 부모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자, 대학교 근방에는 사실상 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아무 할 것도 없는 그런 곳이라야 그게 정상인데 그거 없다고 안 간다고 합니다. 가끔 들어보면요. 대학은 큰 학문, 또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이고 방세도 싸고 생활비도 싸고 돈 쓸 데도 없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학생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책만 읽고 연구만 하다가 돌아오는 곳입니다. 대학을 죽어도 서울에만 가려고 하는 이 현상은 정확히 반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서울에 있다가도 학문을 위해서 외진 곳에 있는 대학에서 한동안 세상과 담을 쌓고 있다가 또 그 학문을 펼치기 위해서 서울로, 뉴욕으로, 런던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형태가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하고 학문적 성취하고는 전혀 관련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 대학은 영남 외국어 대학인데 이 대학도 문제가 정말 많은 곳입니다. 전형적인 가족 비리, 족벌 체계로 얼룩져 있고요. 자, 방금 보여드린 대구 외대와 동일 재단입니다. 바로 이웃에 있는 영남 외대의 미래는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경영부실, 재정지원 제한 10년 연속 장식해 왔습니다. 그야말로 앞으로 일이 풍전등하라 봐도 무방하죠. 건물이 이제 보다시피 멀쩡하고 가잡습니다. 교직원들이 재단 이사장이 바뀐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뀌고 들어온 사람이 더 실망스러웠다는 그런 일화를 가진 대학입니다. 자, 어디나 사람이 문제입니다. 어떤 대학이 어디에 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운영하느냐, 항상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런 곳에 있는 대학들이 서울보다는 진정한 대학이 많고 그들이 모인 그 많은 학생들로 인해서 이 지역 사회가 살고 사람들로 박짝거리고 그런 사회가 될 때 지금 이 비대칭적인 수도권 밀집 이런 문제도 해결되는 날이 올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정말 공부 잘 될 것 같은 면학 분위기, 갑 오브 갑의 폐교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대학에서 오늘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